자, 지난 시간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인의 기관에서 이사를 위주로 배웠죠. 이사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대표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는 여러 명이 있더라도 원칙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 근데 이 같은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정관의 그 제한을 규정을 기재하면 대표권 제한이 효력이 있다. 다만 정관에 대표권 제한 규정을 두었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근데 등기치 않으면 판례하면 악의 제3자에게도 이사의 대표권 제한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게 이사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했습니다. 나머지는 조문이요. 이사가 여러 명 있는 경우 대내적인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 대표는 각자 대표 임의 반해서 대내적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다음에 이사가 자신의 업무 권한을 대리인에게 이임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행위까지만 그죠. 포괄적 대리권 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다음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선임되는 임시적 대표고,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 선임된 법인의 임시적 대표는 특별 대리인이다 그죠. 네. 자, 감사로 갑니다. 감사는 책까지 마시고, 감사는 둘 수 있다죠. 네. 임의 기간으로 돼 있다. 근데 감사의 직무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쭉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감사는 두어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둘 수 있는 임의기관. 그 다음에 감사는 당연히 감독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감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감사의 인적 사항은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자, 사원총회로 갑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이사가 중요합니다. 만약에서 총에서 뜬다면 조문 문제입니다. 조문. 그래서 조문 일단 제하고 요령껏 외웁니다. 총회. 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죠.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요. 자, 볼게요. 68조.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가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임한 사항에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반대로 해서 하면 총회에서 다 결정할 필요가 없죠. 정관 등으로 정관 규정으로 이사 등 임원에게 임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 규정이 없는 경우는 최종적인 결정권은 누가 가진다? 총회가 가진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권한은 정관으로 임원에게 임할 수 있죠 그죠.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위임할 수 없는 게 있다 그죠. 즉 총회는 자신의 권한을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자신의 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있다. 있답니다. 근데 예적으로 절대로 위임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총회만이 결정할 수 있는 정권상이 있다. 그게 정관 변경과 해상결의입니다. 정관 변경과 해상결의는 절대로 타 기관에게 위임 못합니다. 만약에 위임을 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법문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그 다음 총회는 개최 시기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통상총회, 다른 말로 우리가 정기총회로 읽을 수 있어요.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입니다. 속이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속인 바는 없어요. 어떻게 속입니까?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속일 여지가 있다. 근데 속인 바는 없어요.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는 총회다 그죠. 그래서 개최 시기만 다를 뿐 권한은 정기총회하고 차이가 없어요. 누가? 이사가 필요하면 소집할 수 있다. 그 다음 감사가 필요하면 소집할 수가 있다. 우리 감사 파트에서 조문 안 받지만 이사가 필요하면 소집할 수 있고 감사도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네. 기억할 거 이양이에요. 사원들도 소집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단독으로는 소집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총사원 5분의 1 이상 보여 생각할게요. 5분의 1 이상의 사원이 자신들이 바로 소집 못해요. 예, 절차 규정 보세요.
5분의 1 이상의 사후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이란 의제, 안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의제, 안건.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는 누가요? 이사가 소집해야 돼요. 소집해야 된다. 즉 원칙적으로 몇 명 이상요? 5분의 1 이상입니다. 다만 정관은 뭐요? 그 숫자는 달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원칙적으로 5분의 1 이상이 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해야 돼요. 그때 이사에게 사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몇 주 내요? 2주 내에 적극해요. 법인의 경우 각종 의무 기간은 원칙 3주입니다. 3주 내에 올 필요 없어요. 2주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5분의 1 이상의 사원들이 누구에게? 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사가 그와 같은 요구가 있는 때로부터 뭐예요? 몇 주간 내에? 2주간 내에. 2주간 내에 소집을 해야 돼요. 근데 소집지 않으면은 그 사원들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집할 수 있다. 이 숫자 기억하시는 거예요. 2주라는 숫자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 71조. 1주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요? 나머지는 다 3주입니다. 3주요. 그러면은 법인의 설립 등기는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몇 주 내야? 3주. 그 다음 청산인은 해산 사유 등을 몇 주 내요? 취임한 때부터 몇 주 내요? 다 3주입니다. 3주. 다 3주예요. 3주 내에 올 필요 없죠. 법인의 등기 사항이 변경이 되면 몇 주 내요? 3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합니다. 다 3주예요. 그래서 2주, 1주 하나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3주입니다. 그 총회 소집은 사원들의 참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뭐요? 총회일 몇 주 전에요? 1주 전에. 1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바라고 기타 정관에서 한 방법에 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2조 총회의 결의사항이요. 어디까지 결의할 수가 있느냐? 총회는 전조 규정에 의해서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거기까지 적으세요. 즉 총회를 소집을 할 때는 뭐요? 미리 소집 통지서에 목적사항을 기재하죠, 그죠? 안건을 기재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뭐요? 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그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의할 수 있다. 왜 이와 같은 제한 규정을 두느냐? 내가 사원이요.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가 왔습니다. 근데 안건을 보니까 뭐요? 별로 내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참했어요. 근데 나중에 총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보니까 평소에 내가 상당히 뭐요? 개인적으로 관심을 둔 사항이 뭐요?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요? 미리 소집 통지서에 뭐요? 이번 총회에서 어떤 것을 결의하겠다. 그 목적사항을 기재해서 통지를 받아줘, 그죠? 따라서 그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의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 적으시면 돼요, 원칙.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은 미리 통지치 아니한 사항에 결의는 할 수 없죠. 결의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러나, 원칙이요.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뭐예요? 그에 따른다. 그 정관에서 뭐예요? 달리 규정하면은 미리 통지치 않은 사항도 뭐예요? 결의할 수 있답니다. 있다. 그 다음 73조가 총회에서는 제일 많이 떴어요. 왜요? 점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원들이 여러 명이죠. 그러면 총회에서 참석해서 투표할 수 있죠. 그때 1인 1표가 원칙이겠죠. 그죠? 따라서 결의권은 평등입니다. 원칙이요. 원칙. 원칙 평등이요. 각 사원들이 가지는 결의권은 원칙적으로 평등합니다. 언제나 틀려요. 자, 그 다음 2항도 원칙이요. 원칙입니다. 내가 직접 뭐요? 총회 출석해서 투표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죠? 개인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때는 뭐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신 결의케 할 수 있다, 그 원칙. 근데 사망, A입니다.
전 이항은 뭐예요? 정간에 다른 교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즉 정간으로 사원들의 결의권은 뭐예요? 불평등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정간으로 서면 결의 등을 금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그와 같은 정간의 교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각 사원들의 결의권은 평등하고 서면 등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죠. 있다. 자, 74조는 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답으로는 안 해요. 근데 지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5조. 의결 정족수요. 몇 명이 찬성해야만 안건이 통과하느냐? 원칙입니다. 총회 결의는 원칙, 범법 또는 정간에 다른 교정이 없으면, 즉 원칙적으로 뭐요? 가반수의 출석과 가반수 찬성하면 틀립니다. 주의하세요. 가반수의 출석과 뭐요? 출석 사원 결의권의 가반수입니다. 가반수 하면 틀려요. 결의권이 100% 뭐요? 언제나 평등하다면 뭐요? 가반수예요. 근데 결의권이 불평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원 가반수의 출석과 뭐요? 출석 사원 결의권의 가반수예요. 그래서 주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은 머리 숫자로 세는 게 아니라 뭐요? 주식 숫자로 세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2항. 앞에서 서면 등으로 대신 결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때 서면 등으로 대신 결의권을 행사한 사원은 뭐예요? 당회 총회에서 출석한 것으로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의사록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답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진행합니다. 본문. 우리가 조문에서 확인했던 것을 쭉 그냥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총회.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뭐예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필수 채권격. 필수기관이죠. 그죠? 필수기관의 것은 정간으로도 총회를 폐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필수기관입니다. 자, 넘길게요. 총회 종류. 본문에서는 밑줄 긋지 마세요. 이미 봤기 때문에. 개최 시기에 따라서 통상과 임시총회로. 통상총회는 뭐예요? 이사가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된다. 근데 임시총회는 소집권자, 그죠? 조문서 설명드렸죠. 이사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필요하면.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 그죠? 그럼 뒷부분이요. 사원들도 소집할 수 있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적으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사원 한 명은 소집 못하죠. 원칙적으로 총 사원의 얼마요? 5분의 1 이상의 사원이 바로 자기들이 소집 못합니다. 이자들이 누구에게 소집을 청구합니까? 이사에게 소집을 청구한다. 그죠?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해서 소집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사가 몇 주 내요? 2주 내에 소집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2주 내에 소집지 않으면 이자들 스스로 누구의 허가를 얻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집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2주. 2주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소집 절차요.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원칙. 총회일 몇 주 전에요? 1주 전에. 그죠? 1주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2주 하나고 뭐요? 1주 하나. 나머지는 다 모두 몇 주라고요? 다 3주입니다. 그 3주는 외울 필요 없어요. 1주 하나, 2주 하나를 적으면 모두 3주로 되어 있다. 그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일 1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 어떤 것을 결하겠다. 그죠? 의제 내지 안건. 그죠? 통지를 바라고 기타 정하자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 총회 권한.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권한 일부를 정관으로 이사 등 임원에게 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반대로 해서 하면 위임한 사항을 제하고는 뭐요? 최종적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총회에 있다. 그죠? 총회에 있다. 자, 중요 표시하세요. 정근상. 총회는 자신의 의사결정 권한을 정관의 규정으로 누구에게? 이사 등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죠.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한 사항에는 뭐예요? 자기가 최종 결정 권한가 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위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로. 절대로 위임 못합니다. 정관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 자체가 무효예요. 절대로 위임할 수 없어요. 두 가지다. 그죠? 정관 변경, 임의 해상 결의. 거기 체크하시면 돼요.
정관 변경과 임의해서는 뭐요? 절대로 타 기관에게 자신의 권한을 이임하지 못합니다. 정관 변경과 임의해서는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다? 총회만이. 그 정관 변경은 중요하니까 원칙 총사원이 얼마요? 3분의 2. 해산은 더 중요하니까 뭐요?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 요 숫자는 기억을 하시죠. 숫자를 쏘기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해당 파트에 다시 기억을 할 거예요.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얼마요? 3분의 2 이상. 해산은 뭐요?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이에요. 자, 총회 결의권으로 갑니다. 원칙으로요. 원칙적으로 총회는 뭐요?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죠. 즉 원칙적으로 뭐요? 소집 통지서에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원칙 통지치 않은 사항의 결의는 원칙 무효다 그죠. 언제 하면 되죠? 정관에 달리 교진서는 가능하죠 그죠.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원칙적으로 뭐요? 소집 통지서에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죠. 언제나 틀립니다. 원칙이죠 그죠. 원칙. 정관에 뭐요? 다른 규정이 있으면 즉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는 뭐요? 규정을 두면은 가능하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뭐요?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통지치 않은 사항의 결의는 무효. 자, 결의권. 가장 많이 출제됐고 제일 쉬운 질문이죠. 원칙입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어요. 원칙이다, 그죠? 예, 원칙. 정관에 달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각 사원의 결의권은 뭐예요? 평등, 그죠? 언제면 틀리죠? 정관으로 불평등하게 할 수 있다. 총회 파트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됐던 질문이요. 그 다음, 원칙이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 정관에 뭐예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원들은 직접 출석치 않고 뭐예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하여금 대신 결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때 서면 등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자는 당회 촉에서 출석한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관은 뭐예요? 서면 결의 등을 금할 수 있다죠. A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원칙과 A예요. 일단 원칙을 기억하세요. 원칙. 원칙만 우리가 기억하면 당연히 A는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의결정족수요. 몇 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되냐 그죠? 가반수 틀린다 그죠? 가반수 출석 엔더 뭐요? 출석 사원 결의권의 가반수입니다. 다만 정관 변경과 해상 결의는 결의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중되죠. 그 정관 변경 원칙 총사원의 3분의 2. 해상은 뭐요?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까지. 자, 그 다음에 56조는 요거 하나 보시면 돼요. 임의규정. 거기 책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56조. 사단법인의 사원의지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 그죠? 원칙입니다. 원칙. 사원권은 원칙 타인에게 양도 상속할 수 없다죠. 없다. 원칙이요. 그런데 얘가 또 56조는 강행법규다, 임의법규다? 임의법규죠. 그럼 뭐예요? 정관으로 양도 상속해 할 수 있다. 그죠? 있다. 그래서 판례요. 열 필요 없죠. 금방 설명했던 거다. 그죠? 따라서 56조는 강행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즉 임의 규정이므로 비법인 사단의 사원지는 뭐예요? 규약 등으로 타인에게 양도 상속해 할 수 있다죠. 있다. 자, 법인의 주소는 뭐 중요치 않습니다. 법인도 권리 주소니까 뭐예요? 우리 자연인과 똑같이 주소가 있죠. 법인의 주소는 당연히 어디에 있어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주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척하지 마세요. 법인은 언제 성립합니까? 설립등기. 그죠? 설립등기는 어디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죠. 그래서 사무소 이전했다. 그죠?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해서
이전 등기 하겠죠. 예, 이전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정관 변경으로 갑니다. 자, 총설 파트는 일단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하셔야 돼요. 독서할 때는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정관 변경이라면 법인이 그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어떤 법인의 조직 등을 변경하는 것을 정관 변경이라 하는데, 자, 법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사단법인은 사원들의 다수결로 운영되는 자율적 법이죠. 사단법인은 정관 변경이 자유입니다. 우리 동창회가 있다 그죠? 해칙이 있겠죠. 근데 해칙이 마음에 안 들어요. 변경하려면 동창회를 개최해서 뭐야? 다수결로 해칙을 바꾸면 되죠, 그죠? 근데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내 재산을 장학재단으로 설립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자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서 재단법인을 운영을 해야 되는 뭐야? 타율적 법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 운영 규칙인 정관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 재단법인은 원칙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정관 변경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어디가 더 논리적으로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재단법인이죠. 네. 원래는 안 됩니다. 근데 일정 요건에서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 그죠? 자, 그럼 먼저 쉬운 사단법인으로 갑니다. 사단법인은 조문이 다예요. 그래서 1단 기억하시면 돼요. 사단법인의 정관은 누구만이요? 총회만이 그죠?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몇 명요? 총상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는 때 한해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즉, 정관 변경은 누구만이요? 총회만이요. 효력 요건. 정관 변경은 총회만이 결의할 수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 3분의 2다 그죠? 다만 이 숫자는 정관으로 그 숫자는 달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설립할 때 누구의 허가를 받았다? 주무관청 그죠? 정관 변경도 다시 누구의 허가요? 주무관청.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구별하면 뭐요? 정관은 총회 결의의 내용들은 뭐요? 정관 변경이 일어납니다. 나머지 요건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요, 이 두 가지 요건만 구비되면 돼요. 총회 변경 결의 플러스 뭐요? 그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만 있으면 총회 결의 내용대로 정관 변경이 일어납니다. 등기는 요건이 아니죠, 그죠? 따라서 등기는 효력에는 상관이 없어요. 등기는 왜 합니까? 제3자에게 뭐야? 그 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따라서 등기는 뭐야? 정관 변경에 효력과는 상관없어요. 다만 알려야 되는데 뭐야? 등기 안 했어요.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는 대항 요건일 뿐. 요건일 뿐 그죠? 정관 변경의 효력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일지라도 등기치 않더라도 뭐요? 정관은 변경이 됩니다. 다만 등기치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변경으로 제3자에게 대항만 못할 뿐이에요. 정관 변경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본문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뭐요? 총회만이 행사할 수 있죠. 그 총회 정관 체크만 하시고, 총회 3분의 2 이상 동의 플러스 뭐요? 주무관청의 허가만 있으면. 그래서 교과서의 2번은 크게 뭐 중요치 않습니다. 자, 교과서 2번은 체크는 하지 마시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110페이지) 요건의 동그라미 2번. 총회 결의 플러스 뭐요? 주무관청의 허가 있으면 정관은 변경이 돼요. 현실적으로 뭐요? 서면에 작구 수정까지 할 필요 없어요. 작구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어떤 거요? 우리 동창회 해칙이 마음에 안 들죠? 그 총회를 개최해서 동창회 회장이 될 수 있는 자는 뭐요? 동창회 활동을 3년 이상을 열심히 한자로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총회 결의가 있었죠. 근데 예전에 정관에는 뭐요? 회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미 결의가 있었다면 뭐요? 종전의 그 조항은 뭐요?
3년 이상 활동하면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이미 바뀌었죠. 근데 그 바뀐 내용은 어떻게 하면 돼요? 총무가 밤에 뭐요? 집에 혼자서 컴퓨터 화면을 켜놓고 총회 결의 내용대로 바꾸 적으면 되죠. 따라서 현실적인 서면의 변경은 정관 변경의 효력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시험 문제는 1번과 3번, 혹시나 3번이요. 따라서 정관 변경은 총회 결의 플러스 뭐요? 주무관청의 허가만 있으면 총회 결의대로 정관 변경이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근데 외부에서는 정관 변경이 있었던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거래 안전에서 그 변경사항이 뭐예요? 등기사항이라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치 않더라도 정관 변경은 일어났어요. 다만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예요? 정관 변경으로 제3에게 대항만 할 수 없을 뿐이요.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문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X죠. 정관 변경 뭐요? 효력에는 등기 필요 없어요. 정관 변경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총회 결의 플러스 뭐요? 주무관청의 허가만 있으면 돼요. 따라서 뭐요? 등기 안 했더라도 뭐요? 정관은 변경이 됐습니다. 다만 등기 안 했기 때문에 뭐요? 대항만 못할 뿐이에요. 대항만 못할. 항상 등기를 뭐요? 설립 등기 빼놓고는 다 뭐요? 대항만 못할 뿐이에요. 대항. 등기치 않더라도 정관은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자, 한 개 손대지 마시고. 민법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고 했죠. 민법상의 법인은. 따라서 아무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해도 영리법인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뭐요? 아무리 총사원의 도의가 떨어도 뭐요? 사단의 본질의 반항선 효력이 없습니다.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상표를 보세요. 밑에 판례. 밑에 판례가 이거예요. 종중원은 성년의 남녀는 뭐요? 누구도 빠짐없이 자동적으로 종중원이 된다죠. 그래서 일부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 내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나가 자동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은 뭐야? 누구든지 빠짐없이 종중원이 자동적으로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종중원의 자격을 제한이지 박탈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종중원의 자격을 제한이지 박탈하는 결의가 있더라도 뭐야? 그 결의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종중의 개념 자체에 반하기 때문에. 종중원은 뭐야?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빠짐없이 누구나. 자동적으로. 공동선조의 뭐야? 후손이 성년의 남녀는 뭐야? 싫든 좋든 그냥 자동적으로 누구나가 자동적으로 종중원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총회 결의 종중원의 자격을 제한 내지 박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개념 자체에서 본질 자체에서. 그래서 아무리 뭐야?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 같은 본질의 반항성 효력이 없다. 요 판례요. 요 판례. 자, 그러면 주의할 게 뭐야?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된다 그죠?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효력이 생기려면 뭐야? 두 가지 요건만 구비되면 되죠. 총회의 결의 플러스 주무관청 허가까지만 있으면. 따라서 뭐야? 등기치 않더라도 변경은 일어난다 그죠? 다만 등기한 바 없다면 변경으로 제3자에게 대항만 할 수 없다. 자, 재단법인으로 갑니다.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45조이랑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의 정한 때 하나에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뭐예요? 설립자가 정관 변경 방법을 뭐예요? 미리 정해뒀다면 운영자가 그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재단의 정관의 필수 기상 5가지죠. 뭡니까? 목, 명, 사, 자,
2까지죠. 자, 이 중에 가장 경미한 거 두 가지 상적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내 개인적 가치 판단으로. 가장 경미한 거. 설립 목적, 법인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명 규정. 그래서 가장 경미한 게 내 생각으로 어느 거겠어요? 사무소를 어디 둔 것이냐, 그죠? 법인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경미한 것들일 겁니다. 법에서는 이게 가장 경미하다고 봐요. 자, 보세요.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재산의 보조에서 적당한 때는 정관에 뭐요? 그 변경 방법이 정해진 바가 없더라도 그죠? 전항에도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는 변경할 수 있다. 정관에서 뭐요? 그 변경 방법을 둔 바 없더라도 뭐요? 법인의 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는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망 42조 2항 즉 정관 변경은 누구의 허가? 중관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건 전용 규정이고 중요한 것은 46조요. 자, 볼게요.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장학재단으로 설립을 했어요. 이때 장학재단이 출신 고교. 근데 학생 수가 뭐요? 감소해서 학교가 없어져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법인은 뭐요? 못 닫겠다 그죠? 근데 우리 상식으로 장학재단이요. 학교가 폐교됐다는 이유로 그 많은 재산을 장학재단으로 설립했는데 없애기보다는 뭐요? 또 다른 장학재단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 또는 이사가 주무관청 적극이요. 정관 변경은 누구의 허가를 받아요? 중관청이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립 취지를 참작해서 뭐요? 목적이야. 다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야, 다. 따라서 최소 뭐요? 중학교 나왔겠죠, 그죠?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요? 아직 중학교는 폐교 안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교 중학교의 장학자들은 뭐요? 바꿔서 운영하겠다. 여하튼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죠? 어떤 요건에서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그때는 뭐요? 해산하지 않고 목적이야 상을 변경해서 존속할 수도 있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원칙, 재단법인은 정관 변경을 할 수 없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첫 번째, 정관에서 규정을 둔 경우. 정관에서 뭐요? 그 변경 방법을 설립자가 정해뒀다, 그죠? 그럼 당연히 운영자가 그에 따라서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 조금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정관에서 그 변경 방법을 설립자가 뭐요? 마련해 둔 바가 없더라도 경미한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는 법인의 목적 달성 등에서 변경할 수도 있다, 그죠? 있다. 자, 중요한 것은 3번 체크할게요. 재단법인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뭐요? 해산할 수도 있고 뭐요? 해산치 않고 설립자 또는 이사가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누구에 가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목적이야 다 변경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조문은 요 46조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재단법인에서 나온. 자, 그런데 4번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서는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요겁니다. 체크하시고 기본재산의 처분. 자, 여기 볼게요. 재단법인의 경우는 재산에 대한 제죠. 그래서 정관에는 뭐요? 자산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되죠. 따라서 재단법인의 경우는 우리 법인의 기본 재산은 어떤 게 있다, 그죠? 정관에 기재가 됩니다. 근데 기본 재산이 증가했어요. 기본 재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단순히 재산만 증가하고 감소했어요? 아니잖아요. 기본 재산이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정관에 기재되어 있죠.
그러면 기본 재산의 증가, 감소는 뭐의 변경이요? 정간의 변경입니다. 정간의 변경. 기본 재산은 뭐요? 변동이 되면 정간 내용이 바뀌어요. 정간 내용이 바뀌어요. 근데 정간 내용이 바뀌니까 당연히 정간 변경은 누구 허가요? 주무관청의 허가. 그래서 기본 재산의 변동은 뭐예요? 주무관청 허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2부 시험 문제요. 그래서 기본 재산의 변경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정간이 바뀌는 거예요. 정간의 변경을 초래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기본 재산은 뭐예요?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뭐예요? 새로 사서 뭐예요? 편입하는 행위 모두 뭐예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주무관청 허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무효. 예,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단골입니다. 자, 그러면 판례를 체크할게요. 기억해야 될 판례. 우리가 설립 시에도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죠. 정간 변경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죠. 단어는 똑같아요. 허가. 근데 성질이 달라요. 설립 시의 허가는 자유재량이죠. 근데 정간 변경에서 허가는 인가입니다. 인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이 구비되면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기본재산 체크하시고. 기본재산은 정간에 기재가 되죠. 근데 기본재산의 변동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정간 변동이다. 그죠? 정간 변경이요. 정간 변경 누구의 허가? 주무관청 허가.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간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고. 그래서 재단의 채권자가 뭐예요? 그 기본재산에서 강제집행. 끝났죠, 그죠?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죠. 그럼 강제집행이 유효하려면 뭐예요? 정간 변경.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 없죠. 허가 해준다, 안 해준다? 허가 해준다는 왜? 인가기 때문에. 근데 허가 받아요. 네. 기본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뭐요? 유효하려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키포인트가 기본 재산이에요. 그죠? 3번 판례 똑같아요. 기본 재산 체크하세요.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속하는 채권에서 법인의 채권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의 기본 재산을 상계. 끝났죠, 그죠? 기본 재산에 관한 채권을 상계한다, 그죠? 누구의 허가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으면 그 상계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4번. 그래서 모든 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요? 아니죠. 예, 기본 재산이 되는 것만. 따라서 기본 재산이 아닌 체크하시면 돼요. 재단법인의 재산이지만 기본 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본 재산까지만 정간에 기재돼요. 그래서 기본 재산이 아닌 것은 뭐예요? 정간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기본 재산이 아닌 재산은 변동이 있더라도 정간 변경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죠. 주무관청가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1년인지 한 2년인지 됐어요. 모 국회의원이 지방의 모 도시에서 뭐요? 적산가옥을 많이 구입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마구마구 문제가 됐죠. 그 적산가옥을 누구 명의로? 남편의 법인 명의로.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들렸다, 그죠?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간에 그 재산의 내역이 기재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시세가 오르면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론에서 문제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정가에다가 다시 다 올려버렸어요. 그럼 이제는 다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분하려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 재산까지만 되죠. 따라서 법인의 재산일지라도 정간과 상관없는 기본 재산이 아닌 것은 정간 변경과 상관없기 때문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보세요. 기본 재산이요. 좀 어렵게 들어갑니다. 기본 재산 체크하시고.
앞에서 기본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겠다 그죠? 법인의 기본 재산인 채권을 상계하겠다. 다 중환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죠, 한다. 근데 기본 재산까지는 같아요. 근데 기본 재산의 색깔을 달리하시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체크할게요. 법인의 기본 재산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올라갔어요. 그 자체만으로 재산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언제 변동이 돼요? 저당권이 실행이 되었을 때, 경매가 됐을 때. 경매는 뭐요? 당연히 중환체 허가를 봐야 되죠.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됐다. 근데 저당권만 설정했어요. 아직까지 재산 변동은 없다 그죠? 그래서 기본 재산의 저당권을 단순히 등기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기본 재산의 변동을 초래치 않으므로 중환체 허가 필요 없다 그죠? 예. 최근은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판례.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대한 뭐요? 강제 집행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죠? 법인의 기본 재산인 채권을 뭐요? 상계코자 한다. 다 정관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죠? 그렇지만 기본 재산에 단순히 저당권을 설정하는 단계는 정관 변경을 초래치 않는다. 따라서 주무관체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그죠?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그 재단법인도 정관 변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누구의 허가요? 주무관체 허가. 그 주무관체 허가까지만 있으면 변경이 되죠. 다만 그 사항이 등기 사항이라면 뭐예요?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치 않더라도 뭐예요? 정관 변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볼게요. 교과서 문제 24회차 문제요. 자,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뭐예요? 자치 법규이다. 맞죠? 그죠? 네. 그래서 키포인트 단어를 체크를 하시면서 그 다음 정관의 필요적 기상이요. 자, 읽어볼게요. 사단법인의 필요적 기상은 목명 사자의 사존이죠. 요 사가 뭐죠? 사원자격 득실. 따라서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상 맞죠? 그죠? 자, 여기 금방 봤던 거예요. 46조.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틀죠? 그죠?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사 또는 설립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죠. 있다. 예, 정답 3번. 그 다음에 금방 봤던 판례죠. 기본재산 밑줄 것이고 저당권 설정이 끝났죠. 그죠? 기본재산이더라도 뭐요? 단순히 그 기본재산을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에는 중환체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죠. 없다. 중환체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그죠? 중환체 허가 필요 없다.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정관의 보충형. 자, 재단법인의 경우는 목명 사자 이까지가 필수 기장이죠. 근데 설립자가 어디까지만 목적과 자산까지만 정하고 나머지 경미한 것들은 빼뜨리고 사망했다 그죠. 그때 법인의 설립을 부정하기보다는 어떤 경미한 것들 누가 메꿉니까? 법원이 그죠. 자, 볼게요. 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 임명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이해관계등 검사의 청구에서 누가요? 법원이 이를 보충을 해서 설립이 되도록 한다 그죠. 이를 정관 보충이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4주차 문제요. 2번 문제로 갑니다. 박스 형태 문제요. 자, 지문이 박스에 지문이 5가지죠. 우리 시험의 기출 문제지만 최근에는 어떤 박스에 어떤 지문이 5개까지는 안 실려요. 보통 몇 개요? 최대 4개 또는 뭐야? 3개까지 이렇게 실립니다. 자,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단법인 설립행위 밑줄 것이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틀죠, 그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까? 합동행위요? 합동행위죠.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단법인의 정관 밑줄 것이고, 사단법인 정관은 자치법규죠. 거기다 자치법규 적으시면 돼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해석을 할 수 있다? 법원만이. 그죠? 자, 그럼 총회 결의로 밑줄 것이고, 총회 결의로 해석하는 것은 마지막 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죽으시고 틀렸다. 그죠?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 즉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해석권이 있다? 법원만이. 그죠? 총회는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총회 해석은 효력이 없다. 그죠? 총회 해석은 효력이 없어요. 자, 그 다음 D가 출연재산의 기속시기죠.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부동산을 출연하고 설립 등기를 마쳐서나 그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등기가 되기 전에 설정일을 제3자에 처분하고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면 복잡하지만 마지막이다. 그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언제 총국적으로 그 부동산이 법인에게 기속됩니까?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되죠. 따라서 밑줄 볼게요. 법인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줄 임의 규정이다. 밑줄 볼게요. 즉 사단법인의 사원제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는 56조 임의 규정이다. 맞죠? 임의 규정이다. 자, 그 다음 35조입니다. 법인의 대표 기관인 거기다 밑줄 보시고, 법인의 불법회가 성립하려면 대표라 해야 되죠. 자, 그럼 쭉 보세요. 누구를 체크해야 돼요? 감사 빼야 되죠. 감사는 법인의 대표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회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옳고 말하면 여러분이 먼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법인의 소멸리아로부터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